윤희가 던지는 질문 시장은 정말 똑똑할까요? 안녕하세요. 윤희와 함께하는 부의 미래 가족 여러분. 윤희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시나요? 나는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차트도 분석하고 기업 재무제표도 공부해서 들어갔는데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를까? 혹시 이 시장에 나만 모르는 거대한 세력이 나를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흔히 주식시장을 차가운 이성과 숫자로 움직이는 공간이라고들 합니다. 네로라하는 전 세계의 엘리트들이 모여서 컴퓨터 데이터와 복잡한 수식을 가지고 가치를 계산하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은 우리의 이런 환상에 정면으로 돌직구를 날립니다. 그는 자신의 수많은 저서와 칼럼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해 왔어요. 시장은 단 한 번도 이성적인 적이 없었다.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인간의 나약한 심리와 집단적 관계다. 그래서 오늘 부의 미래에서는요, 이 거장 경제학자의 날카로운 통찰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우리의 심리를 파고들어 돈을 앗아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매번 상투를 잡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지 그 거대한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편안하게 함께 하신다면 단순히 차트 보는 눈을 넘어 시장의 판을 읽고 미래의 부를 선점하는 진짜 안목을 갖추게 되실 겁니다. 자, 윤희와 함께 주식시장의 속살을 보러 출발해 볼까요? 제일막 시장이 언제나 옳다는 착각, 효율적 시장 가설의 종말. 왜 우리는 맨날 고점에서 살까요? 바로 포모 때문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경제학 이론이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주식시장의 가격은 이미 세상에 나온 모든 정보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시장보다 똑똑할 수 없고 지속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이론이에요. 한마디로 시장은 언제나 옳고 완벽하다는 뜻이죠. 과거 월가의 수많은 천재 투자자들이 이 이론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폴 크루그먼은 이 가설을 정면으로 반박해요. 그는 역사적인 금융 위기들이 터질 때마다 세상에 똑똑한 척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만약 시장이 그렇게 효율적이고 똑똑하다면 왜 주기적으로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대폭락과 버블이 반복되는가? 여기서 크루그먼이 주목한 것은 딱딱한 숫자가 가득한 경제학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심리학이었습니다. 주식 가격을 결정하는 건 기업의 진짜 알맹이 가치가 아니라 그 주식을 바라보는 인간들의 기대감과 감정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회사가 정말 혁신적인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해볼게요. 이론대로라면 주가는 딱 그 기술이 벌어들일 가치만큼만 정확하게 한 단계 올라서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초반에는 눈치만 보며 긴가민가 하다가 주가가 야금야금 오르기 시작하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나만 뒤처지는 거 아냐? 나만 벼락거지 되는 거 아냐? 하는 공포심, 즉 포모 증후군에 휩싸인 대중들이 너도 나도 돈을 싸들고 뒤늦게 뛰어들죠. 진짜 가치는 100인데 인간의 욕망이 주가를 1000, 2000으로 부풀려 버리는 겁니다. 크루그먼은 이를 두고 기존 경제학이 인간의 탐욕과 공포라는 가슴속 본능을 계산해서 빼먹었기 때문에 생긴 치명적인 오류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차가운 계산기가 아니라 뜨거운 인간의 감정이 요동치는 거대한 심리 시험장인 셈이죠. 제2막 악마의 메커니즘, 자기 실현적 예언과 버블. 폴 크루그먼의 명저 불황의 경제학을 보면 아주 소름 돋는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피드백 루프. 우리에겐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말로 더 잘 알려진 현상인데요. 주식시장에서 이 심리학적 메커니즘이 어떻게 우리의 자산을 파괴하는지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앞날의 부를 지킬 수 있어요. 어떤 주식이 아무런 실체도 없이 그저 소문만으로 오르기 시작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거품이니까 쳐다보지도 말아야 하잖아요. 하지만 심리학은 다르게 작동합니다. 주가가 쭉쭉 오르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진짜 대단한 주식인가 봐. 라며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사람들이 사니까 주가는 더 오르겠죠? 주가가 더 오르니까 그동안 의심하던 사람들까지 무릎을 꿇으며 내가 틀렸구나 하고 마지막 자금까지 끌어모아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기가 막히게도 내가 사자마자 주가는 귀신같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올라서 사니까 결국 처참하게 떨어지고 많은 개미들의 잔인한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왜 이런 비극이 내 계좌에서 반복되는 걸까요? 사실 이 악순환의 이면에는 크루그먼이 폭로한 거대한 거품의 탄생 공식이 숨어 있습니다.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대중의 믿음이 실제로 주가를 올리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크루그먼은 경고합니다. 이 악마의 메커니즘 끝에는 언제나 처참한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거품이 터질 대로 커져서 이제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다음 바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순간 아주 작은 바늘 하나에도 풍선은 흔적도 없이 터져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폭락할 때도 이 메커니즘이 똑같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면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투매를 시작하고 그 투매가 주가를 더 폭락시키며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크루그먼은 이를 두고 인간의 집단 행동이 만들어내는 가장 비극적인 예술이라고 씁쓸하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제3막 미인 대회 이론과 주식 투자의 진짜 본질. 경제학의 거장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주식 시장을 미인 대회에 비유한 적이 있어요. 폴 크루그먼 역시 이 비유를 적극적으로 인용하면서 현대 주식 시장의 심리를 명쾌하게 설명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이 주식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내용은 이래요. 신문에 사진이 실린 100명의 후보 중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미인을 맞추는 게임이 열렸습니다. 우승자를 맞춘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금이 주어지죠. 이때 여러분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어요? 하수들은 내가 보기에 가장 예쁜 사람에게 투표합니다. 주식시장으로 치면 자기 혼자 방구석에서 기업 분석하고 이 주식 최고야! 라며 혼자 사랑에 빠져 주식을 사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주식을 사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중수들은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예쁘다고 생각할 사람에게 투표하겠죠. 즉 중수는 지금 대중에게 인기 있는 테마주들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고수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예쁘다고 생각할 것 같은 사람을 한 고차원 더 멀리 추론해서 투표합니다. 고수는 앞으로 대중의 돈이 어디로 몰릴지 길목을 지키는 부의 미래 패밀리 여러분 같은 진짜 투자자입니다. 폴 크루그먼이 말하는 주식시장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버는 건 나 혼자 보기에 진짜 좋은 기업을 찾는 게임이 아닙니다. 남들이 좋아할 것 같고 그 남들 때문에 또 다른 남들이 열광하며 뛰어들 주식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고도의 심리 게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 주식은 엄청난 저평가야 라고 외쳐봐야 시장의 다른 참여자들이 그 주식에 관심이 없다면 주가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형편없는 부실기업이라도 대중이 이게 미래의 대장주다 라고 믿고 광적으로 달려들면 주가는 하늘을 뚫고 올라갑니다. 크루그먼은 이 본질을 모른 채 고집스럽게 장부상의 숫자만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결국 시장의 미아가 될 뿐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제3학 왜 우리는 매번 당할까? 인간의 뇌는 주식에 맞지 않다. 그렇다면 부의 미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왜 머리로는 알면서도 매번 이 심리 게임에서 패배하고 마는 걸까요? 폴 크루그먼과 행동경제학자들은 그 잔인한 이유를 인간의 진화적 한계에서 찾습니다. 슬프게도 우리 인간의 뇌는 본질적으로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머나먼 조상인 원시 인류를 생각해 보세요.
숲속을 걷다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성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일단 도망쳐야 살 수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무리가 한 방향으로 뛰기 시작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같이 뛰어야 맹수의 밥이 되지 않았죠. 이 생존 본능이 무려 수만 년 동안 우리 DNA에 깊숙이 각인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시적인 DNA를 그대로 가진 채 현대의 주식 시장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군중 심리가 발동합니다. 남들이 다 살 때는 같이 사야 안심이 되고 남들이 다 팔아서 난리가 나면 나도 같이 팔아야 살 것 같습니다. 결국 가장 비쌀 때 사서 가장 쌀 때 파는 파멸의 길로 본능적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죠. 둘째, 손실 회피 성향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무려 2배 이상 크게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내 주식이 조금만 오르면 이 고통을 피하고 기쁨을 얼른 확정 짓고 싶어서 홀랑 팔아버리죠. 흔히 말하는 익절을 해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주식이 폭락하면 손실을 인정하는 고통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현실을 부정하며 마냥 들고 버팁니다. 이른바 존버 모드에 들어가는 것이죠. 결국 수익은 짧게 보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키우게 되는 것이죠. 폴 크루그먼은 시장의 거대 자본과 세력들은 개미, 투자자들의 이러한 원시적 본능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고 있고 이를 철저히 이용한다고 말합니다. 공포를 조장해서 싸게 빼앗고 탐욕을 자극해서 비싸게 넘기는 잔인한 게임. 그 게임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맺은 말 광기 속에서 내부를 지키고 키우는 법. 오늘 우리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의 시선으로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경제학과 심리학의 거대한 메커니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장은 결코 완벽하거나 이성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폭주하다가도 한순간 공포에 질려 나자빠지는 아주 변덕스럽고 감정적인 거인과 같죠. 그렇다면 우리 윤희와 함께하는 부의 미래, 가족 여러분들은 이 미쳐 날뛰는 시장 속에서 어떻게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진정한 부를 거머쥘 수 있을까요? 폴 크루그먼의 통찰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원칙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 군중의 환호 속에서 한 걸음 물러나세요. 모두가 환희에 차서 주식 이야기를 하고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자랑이 사방에서 들려올 때가 바로 시장이 가장 위험한 심리적 꼭대기에 다다랐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 내 감정을 거스르는 나만의 시스템을 만드세요. 감정에 휘둘려 즉흥적으로 매매하지 않도록 나만의 명확한 매수매도 원칙을 세우고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내 유약한 뇌에게 판단을 맡기지 마세요. 셋째, 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냉정하게 바라보세요. 대중의 심리가 만든 거품 가득한 가격이 기업이 가진 진짜 가치보다 터무니없이 높아졌다면 아무리 매력적인 소문이 들려와도 과감히 뒤돌아설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유일한 교훈은 인간은 역사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는 점이다. 크루그먼이 인용한 이 말처럼 시장의 광기와 대폭락은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에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통해 시장의 심리적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신 우리 부의 미래 패밀리 여러분만큼은 다음번 찾아올 집단, 광기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기회를 잡아 흔들리지 않는 부를 이루시기를 윤희가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부의 미래의 작은 디딤돌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현재 시장의 심리 상태는 탐욕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공포에 가까울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저 윤희도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지혜로 찾아올게요. 좋은 일과 행복한 일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